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하게 사는 질병 없는 삶을 상상해보세요. 유토피아라고만 생각하세요?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. 어쩌면 과학자들이 암을 정복할 방법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.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기억을 지워서 약물 남용을 치료하는 건 어때요? 아니면 줄기세포로 당뇨병을 치료하는 건요? 채널을 고정하고 이 모든 것을 배워보세요. 매년 약 1,800만 명의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고 있으며 암에서 살아남은 환자의 비율은 오직 6명 중 5명 정도입니다. 끔찍한 통계죠. 당연히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이 상황을 개선할 방법에 대해 열심히 연구 중이고 한 생명공학 회사가 가능한 해결책을 고안해낸 것 같습니다. 이스라엘의 가속진화생물공학 CEO인 일란 모라드 박사는 그들이 암을 치료할 완벽한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. 적어도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. 그리고 그 결과는 상당히 희망적입니다. 다중표적 항암제라는 것이 암세포를 여러 측면에서 한꺼번에 공격함으로써 암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증식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. 하지만 너무 큰 희망을 갖기 전에 이 문제를 조금 더 탐구하면서 정확히 이해해볼까요? 우선 이 새로운 치료법은 임상전 연구에서만 사용되어 왔습니다. 즉, 쥐를 대상으로 한 번의 연구에서만 가능성이 입증됐다는 뜻입니다. 실험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치료를 받은 모든 쥐들에게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. 게다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합니다. 다중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만 공격하고 건강한 세포는 그대로 남겨둡니다. 생각해보세요. 현재 암치료법은 화학요법, 방사선요법, 그리고 절제수술인데요. 세 가지 모두 위험을 안고 있고 때로는 환자에게 다른 문제를 남기죠. 화학요법은 암세포와 건강한 세포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면역 체계를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감염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방사선요법은 기본적으로 암을 방사선으로 죽이는 겁니다. 어떤 보호장치도 없이 핵발전소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. 체력이 얼마나 많이 소모되겠어요. 절제수술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? 물론 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적어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만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. 모든 종류의 종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보편적이면서도 다른 건강한 부분은 유지할 수 있는 암치료법을 발견한 건 사실상 기적입니다. 그럼 뭐가 문제죠? 이미 말했듯이 다중표적 항암제는 현재까지 쥐에게만 실험됐습니다. 치료법이라고 불리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죠. 모든 새로운 약은 몇 가지 임상전 연구, 즉 동물 대상 연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. 그러고 나서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면 이제 4단계의 임상 혹은 인체 실험을 거치게 되죠. 이 과정은 몇 년, 아니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. 모라드 박사는 자신의 회사가 1년 안에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. 앞서 설명드린 과정을 고려해 본다면 이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. 하지만 이러한 치료법이 이미 개발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깁니다. 새 치료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?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서 공유해주세요. 같이 이야기해봐요. 기발한 새 발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삶을 더 좋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다른 흥미로운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를 놀라게 한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에서는요,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제1형 당뇨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당뇨병은 몸이 인슐린 생산을 중단하게 합니다. 환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직접 주사를 놓아야 하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죠. 생각해보세요. 인슐린 주사가 절실히 필요한데 갑자기 주사기가 다 떨어져서 구할 수 없다면요. 끔찍한 상황이죠. 다행히도 덴마크 과학자들이 그것을 위한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췌장의 미성숙 세포를 인슐린을 생성하는 종류의 세포로 바꾸는 거죠. 그러면 당뇨병 환자들은 더 이상 주사를 놓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. 이건 엄청난 돌파구가 될 거예요. 이 놀라운 방법은 아직 개발 중이지만 이미 당뇨병에 걸린 어린이들을 위한 유용하고 편리한 해결책이 있습니다. 인슐린 수치를 관찰하는 것은 어른에게도 어려울 수 있지만 어린이들에게는 고문과 같을 거예요. 항상 조심하고 스스로에게 주사를 놓아야 한다는 사실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겠죠. 하지만 이제 인슐린 모니터링 장치인 미니메드 670G가 있어서 혈당의 상승과 하락을 감지하고 필요할 때 자동으로 인슐린을 공급해줍니다.
가끔씩 충전해주면 되고요. 주사 놓는 것을 깜빡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죠. 수백만의 사람들이 주사 바늘과 작별할 수 있을 겁니다. 바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동일한 잠재력을 가진 연구가 하나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. 메리 토레그로사 교수는 마약 중독의 심리를 연구합니다. 그녀의 실험은 사람들이 마약을 갈망하게 만드는 신체적 신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죠. 토레그로사 교수는 그 신호가 제거되면 갈망도 사라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토레그로사 교수는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그들의 행동을 연구했습니다. 파블로프 교수가 개들을 종소리에 반응하도록 훈련시킨 거 아시죠? 이 실험의 기본 원칙은 동일한데 대신 음식이 아닌 마약을 사용했습니다. 중독된 쥐들은 그녀가 만든 신호를 받고 마약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일단 그녀가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 쥐의 기억에서 그 신호를 지우자 쥐들도 마약에 대한 반응을 멈췄죠. 이 기술은 광유전학이라고 불리며 빛을 기반으로 하는 신경자극의 일종입니다. 이 방법은 빛을 이용해 신경세포를 마음대로 켜고 끌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죠. 연구원들은 더 발전된 기술이 마약 중독자들의 기억을 지워서 중독의 대상을 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이 방법은 이런 문제를 치료하는데 혁명이 될 겁니다.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원들은 이에 못지않게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려고 합니다. 종양치료법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한 거 기억하세요? 바로 이겁니다. 그들은 입자 가속기가 종양을 치료하도록 하는 가능성을 탐구할 겁니다.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? 과학자들은 이와 유사하지만 훨씬 더 작은 규모의 장치를 이용해서 방사선으로 뇌종양을 치료합니다. 아직 개발 중이지만 연구자들은 이미 많은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수행했고 이 신기술이 놀라운 효과를 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암세포를 1초 이내에 제거하고 건강한 조직은 보존하게 됩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다중표적 항암제와 비슷한 것 같죠? 그냥 다른 차원으로요. 암과 당뇨 치료도 훌륭하지만 더 일상적인 문제는 어떨까요? 예를 들어 편두통은요? 과학은 이 분야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. 2018년 새로운 예방약인 에이모비그가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 만약 저처럼 며칠 동안 지속되는 두통에 시달려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이 소식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지도 모르겠네요. 에이모비그를 한 번 주사하면 편두통의 지속기간을 한 달에 이틀 반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즉, 지끈지끈한 두통이 없는 날이 이틀 반이나 더 생긴다는 거죠. 정말로요. 통증이 없다고요. 이해하죠? 더 좋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? 아마도 멋진 스마트 시계로 디자인된 착용 가능한 심전도 모니터가 아닐까요? 애플사의 팬이라면 새로운 애플워치가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. 후면 패널의 전극을 이용해 심박수를 수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저장합니다. 또한 심장 관련 다양한 문제들을 감지할 수 있죠. 심방세동 같은 거요. 만약 몸이 안 좋다면 애플워치를 보고 심전도 데이터를 열어서 진료에 필요한 자료를 의사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. 또 내부에 평형계와 가속도계가 있어서 여러분이 넘어지면 이를 파악하고 일어나지 않을 때 긴급 구조대를 호출할 수도 있죠. 더 이상 낯선 사람의 친절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. 밝으면 친구들, 오늘은 이 정도면 훌륭한 의학적 발견에 대해 충분히 알아본 것 같네요. 여러분은 어떤 의학적 돌파구를 기대하고 있나요? 그 이유는요? 여러분의 기대를 아래 댓글로 공유하세요. 이 비디오에서 유용한 내용을 배웠다면 좋아요를 주고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클릭하여 항상 밝은 년에 머무르세요.